우리가 조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조선은 세계의 수출의 중심이에요. 지금 미국에 컨테이너선을 중국에서 많이 수출을 했어요. 싸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컨테이너선을 많이 수출했는데, 싸다고 좋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의 배들이 바다 가운데서 고장 나가지고 수습 뛰는 경우가 많고, 또 고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중국 사람들, 또 중국의 물건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싸다고 썼는데 걸핏하면 고장 나고, 고장 나는데 못 고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에서 이렇게 중국에게 싸다고 많이 맡기다 보니까 중국 배를 통해서 컨테이너선이나 수출입하는 모든 것들이 컨테이너를 통해 외국으로 나가는 모든 수출의 물동량들이 중국의 그 정보에 노출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굉장히 머리 아파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출하는 수출의 양이 중국 배를 통해서 전부 흘러 들어가거든. 그러면 미국의 사소한 것까지도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이 굉장히 난감해요. 그래서 오메 이거 안 되겠다, 싸다고 맡겼다가 우리나라가 망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미국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세계는 발전하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 발전했었다면 지금은 중국과 이렇게 동남아시아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베트남, 라오스, 우리가 보면 미얀마, 캄보디아 또는 방글라데시, 우리가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발전하면서, 인도가 발전하면서 인구도 14억 명이 넘어서면서 중국보다도 1위가 된 게 이미 인도예요. 이런 나라들이 발전하게 되면 석유를 많이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도 써야 되고, 우리가 석유, 화학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쓰느냐, LNG도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LNG 운반선도 지금보다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LNG선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아직도 고장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는 물동량들이 석유도 많이 쓰지, 가스도 많이 쓰지, 수출도 많이 해야지 자꾸 발전하면서 배들이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런데 좋은 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배를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다행히 우리나라예요. 중국은 고마운 게 뭐냐? 자기네 나라가 배를 수주가 적으니까 거의 다 망했어요. 300개 중에서 350개 중에서 약 한 200개가 거의 다 뭐 망하다시피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군함들을 많이 맡겼어요, 중국이. 그런데 군함을 맡겨가지고 일자리를 보존해줬는데, 고맙게도 그 군함들을 만들었는데 그 군함들이 가다가 또 수습해. 너무 고마워. 얼마 전에 내가 중국산으로 귀에다 이렇게 꽂는 이어폰을 하나 샀어요. 그게 중국산이더라고. 새 거 사가지고 기차 안에서 한번 듣는데, 이것이 한 번도 안 들었는데 끼기거든요. 안 들려. 그래가지고 시골 내려가는 내내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속이 상해야 되는데 너무 고마운 거야. 왜 고맙냐? 이놈들이 그렇게 못 만들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잘 만들면 우리나라가 망하겠지. 못 만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옛날에 모든 배들은 유럽에서 출발했다고. 그래서 유럽이 배를 잘 만들었어요, 미국이랑.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 지금 어디에 빠졌냐? 미국에서 우리가 식당 하나 허가 내려면 허폐 빠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달이면 허가가 날 것이, 미국에서는 6개월, 1년이면 허가가 나야 되는데 한 2, 3년 걸리는 경우도 허다해. 왜 그러냐면 못 하나 받고 이거 잘못 박았다고 또 빼라고 해놓고서 한 3개월 있다가 조사 나오네. 그러니 얼마나 허폐 빠지는 거야. 모르는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빨리 조사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조사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무슨 일을 않고 허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발전을 하겠어.
만만디라고 중국만 만만디가 아니야. 미국 같은 데 배 한번 만들어봐. 날짜를 못 맞추네. 1년 있다 납품한다 했다면 한 2년인지 3년인지 이것이 끝이 안 나. 여기만 그래?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뭐 네오파르드라고 탱크 하나 만들어 갖고 수출하는데 2025년까지 납품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30년대에 가도 납품할지 못할지 답답해. 지금 세계가 서양도 그게 빠졌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똑같이 납기를 못 맞춥니다. 또 납기를 맞춘다 하더라도 뭐 이게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 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일본은 꼼꼼하게 잘 만들기로 아주 유명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그것은 옛날 얘기야. 배들이 반토막 났었고 부러지고, 옛날에는 기술하면 일본 거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테레비도 고장나면 못 고쳐. 이게 중국산한테 못한 일제가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무 고마운 게 세계가 다 엉터리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리더들이, 대기업의 리더들이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일본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탄탄하다, 대단하다 이러는데, 그까지 그 중소기업 50개 뭐 60개 잘 해봐야 삼성의 대기업이 하나가 발전하면 중소기업이 5,000개 만 개 생겨버려. 그러니까 뭐 50개 100개 1000개 이거 중소기업 잘 해봐야 삼성전자 하나 생기면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거기에 협력업체가 5,000개 만 개, 거기에다 2차 3차까지 생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하기가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나 현대, LG, 포스코 또는 이런 대기업들에다 납품하면 세계 벤츠, 뭐 클라이슬러, 어디든지 포드든지 다 납품할 수 있어요. 애플, 삼성에 납품하면 애플도 당연히 납품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발전하고 대기업에 발전하는 중소기업들이 납품을 하게 되면서 일본이나 독일의 중소기업들보다 훨씬 더 입지 조건이 좋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대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배를 만들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대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하나 만들면은 14개를 팔아. 우리는 하나를 만들면, 잘 만들면 5천만 개를 팔아. 그러니 다 이해타산이 안 나와. 근데 중국 애들은 14개를 파니까 하나만 만들어도 그냥 수지타산이 금방 나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중국은 금방 발전하고 좋아요. 그러나 좋은 것이 아닌 게 뭐냐. 얘들은 그렇게 쉽게 돈을 버니까 어영부영 해버린다고. 어영부영. 우리나라는 절대로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다른 나라에다 팔아야 돼. 근데 다른 나라에다 잘못 팔으면 우리가 AS가 들어오는데 그 AS 때문에라도 잘 만들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 AS를 안 해주면 굉장히 타격을 받는 나라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국이라고 해서 그냥 야 AS 그거 하지 마 그러고서 그냥 시치미 때도 지네 나라다 팔아서 먹고 사니까 순전히 약속을 안 지키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된 거야. 중국은. 우리나라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리드하는데, 앞으로 조선은 어떻게 되냐.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동남아시아나 인도 같은 나라가 발전하면은 그만큼 필요하거든. 우리나라만큼, 중국만큼, 미국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야 돼. 근데 중국에는 다행히 배를 엉터리로 만들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잘 만들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가 베트남에도 공장을 만들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STX가 중국 다롄에 만들었는데 이거 실패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가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망하고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베트남에 현대에서 가서 만들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인건비는 싸고 중국하고 경쟁하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하고도 150만 평 규모의 어마어마한 땅에다가 뭘 하고 있느냐.
조선소를 지금 지키로 합의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엄청난 왜 그러냐면 기름이 떨어지면 사우디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할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국방 또 조선 이런 산업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네 나라가 미래에 대비하고 있어요. 왜? 석유가 떨어졌을 때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아보자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이런 나라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지금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두바이도 지금 삼성 의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하고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싼 조선소를 우리가 리드하면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약에 조선소가 현대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개런티를 받는 거죠. 배 한 척당 얼마, 그리고 지분도 얼마 이렇게 가지면서 거의 뭐 20% 정도의 지분을 갖게 되는 거고, 배 한 척 만들 때마다 우리가 받는 개런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반대로 수출하면서 또 중국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저가 선박을. 그렇게 해서 세계를 우리나라가 지배하면서 리드해 나가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은 지금 슈퍼 호황기에 지금 다다라 있고, 우리나라는 조선소를 만들 자리가 많지 않아요. 동쪽에는 파도 때문에, 남쪽은 태풍 때문에, 서쪽은 물이 빠져요. 수심이 낮아. 그래서 군산에 들어갔는데, 군산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알다시피 파도 때문에 여기도 수심이 금강 하구 쪽이 깊긴 한데 파도 때문에 이 안에다 만들어 놓고서 조그맣게 현대 사무 중공업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 중형 조선소죠. 그래서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평택도 항은 만들었는데 수심이 낮으니까 맨날 흐레 뻘을 파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수심이 낮아. 근데 이쪽으로 나오지 않는, 이것도 파도 때문에 안 되면서 수심이 낮아. 여기는 이렇게 색강 때문에 수심이 좀 깊어서 괜찮은데, 그래서 우리가 목포는 태풍 쓰나미를 막아줘요. 이렇게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1차, 2차로 막아주는데 현대 사무 중공업이 들어와 있어요. 수십억 년 동안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심이 깊어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조선이 하나 새로 생기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느냐, 이렇게 대형 조선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또 우리는 협력업체들이 같이 클러스터로 발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조선 산업단지가 450만 평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으면서 크루즈 항이 들어와 있죠. 국제공항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서 완벽하게 풍수지리를 갖춘 조선소가 새로 생기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토지를 좀 소유해 두면 조선소가 하나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하나 생깁니다. 울산도 그랬고 또 거제도도 그랬고, 거제도도 우리가 고현에 가면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하나 들어오면서 도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도시가 옥포에 생기니까 이런 도시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토지의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역시 달에 내 이렇게 달에 내 중공업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울만한 도시가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선소가 생기고 또는 국가가 대기업이 생기는 곳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소액이라도 우리가 이런 대기업이 생기는 곳에 투자해 준다면 여러분은 평생 이런 기술자분들이 먹고 자고 할 그런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먹고 자고 할 공간을 우리가 미리 선점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좋은 대학교 하버드 옥스퍼드를 가게 되고, 그래서 이런 대기업에 가서 월급 좀 더 받는데, 중요한 건 정년퇴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조선소가 한번 들어서면 지구 폭파될 때까지 있게 되고, 이게 부도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한라가 부도나니까 현대가 인수하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부도난다고 해가지고 잘못 뛰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나가는 대기업이, 기아가 부도나니까 현대가 인수해가지고 지금 잘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그 주변에 토지를 사놓으면 평생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단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렇게 조선소가 들어가면 그 주변은 도시가 생기게 되고, 새로 생기는 조선소를 우리가 겨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생기는 조선소가 있다면 우리가 이 조선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시가 어디가 생길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서 저렴할 때 우리가 소유해 놓는다면, 이건 천년만년 정년퇴직 이후에 내가 죽어도 우리 자손, 우리 아들딸, 죽어도 손자, 죽어도 중손자, 천년만년 대대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선이 시황이 좋아지고, 조선은 앞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바다를 지배하는 자 세계를 지배한다. 이 세계는 지금 전부 조선이 우리나라로 달려오고 있어요. 잠수함, 군함,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조선에 비싼 것은 우리나라가 뭐 90% 받고, 비싼 것은 전 세계 물동량의 40%를 우리나라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선소가 새로 생기는 곳에 조금만 투자해 둔다면 여러분은 천년만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세계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조선에 지금 전부 집중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고, 그런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조선의 기술이 전부 축약되어 있고, 그런 것이 새로 생기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같은 전문가하고 조금만 투자해 두면 여러분은 천년만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박관식이었습니다.